4월 8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끝났지만 하락 종목이 1,800개 이상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여기 2,750포인트가 완벽하게 고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고점이 좀 쉽게 돌파하기는 많이 힘든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하락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2700포인트를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가 저항 구간인데 지금 또 맞고 떨어졌어요. 지난번에도 900포인트 맞고 떨어진 다음에 750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좀 그런 게 좀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다만 이 코스닥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인하가 굉장히 미뤄진 상황에서 좀 시장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뭐 증시 외부적인 지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달러 인덱스, 국제 유가, 국채 금리, 뭐 금융 가격의 비트코인까지 증시 외부적인 지표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을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고 반도체를 같이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의 악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좀 끌어내린 반도체 악재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부진 회장님이 520만 주를 블록딜을 하면서 4,400억을 현금화했습니다, 여러분. 네, 블록딜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OECD 회원 상속세가 최고 세율 60%예요. 네, 대부분 대주주기 때문에 60%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삼성은 상속세를 12조 원, LG는 9,900원. LG는 그래서 법원에 상속세 너무 과하다고 소송까지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넥스트는 6조, 한미약품 5,400억, 효성 4,000억 원. 네, 그래서 지금 이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악질적인 상속세를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유산세에다가 최대주주 할증가세까지 한국 유일하죠. 붙여있고, 자, 중요한 거는 일본도 그럼 55%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본이나 한국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이유가 이번 밸류 프로그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여기 보이시죠?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세금 무한 유예입니다. 주식을 상속받으면은 그 상속세를 내가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은 무한으로 유예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본은 가업승계를 인정해주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만약에 창업주라든가 대주주가 갑자기 별세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분들이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에 시달리게 된다. 여러분들, 이 12조 현금 두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은 개같은 상속세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여기 넥슨 6조 원 관련해가지고 좀 재밌는 이슈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넥슨의 2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기재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넥슨 2대 주주예요. 김정주 창업자이자 회장이 갑자기 좀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분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녀분들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거 세금으로 그냥 주식으로 내겠다 했는데 그 주식을 국가가 받고 나니까 정부가 지금 넥슨 1위 주주예요. 여러분들 누가 운영합니까? 이래가지고 기업을 상호세가 이렇게 센데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서 이제 노조 파업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사실 노조 파업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오늘 이거 좀 많이 컸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ASML, 여러분들 노광기 만드는 슈퍼 을이죠. 이 회사에서 미국이 지금 제시했던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를 중국에다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지금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그래도 20%가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이 또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야, 너희도 빨리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같이 동참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지금 수출 비중이 그래도 높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 장전시장에 그 미국이랑
그 중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딱 완전히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 시장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사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또 공장을 짓습니다. 반도체 공장. 여기 반도체 공장 지어서 미국인들 고용하고 미국에 세금 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규제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를 하게 되는 뭐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주도주가 지금 그래도 반도체잖아요. 그 반도체 이끌어가는 게 누굽니까? 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오늘 흔들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뭐 10%대 하락이 나왔죠. 막 5%도 10%대. 그러니까 지금은 증시의 이런 단기적인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늘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요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수요일날 또 우리는 정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시장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장 리스크도 굉장히 높은데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날 지금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가 네, 연중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제가 흥하해운 1% 먹고 나왔는데 너무 열받는 게 제가 아침마다 이거 다 확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컨테이너 오늘에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라고 했는데 오늘 해운지수가 해운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투자들의 걱정거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대로 오는 적용한 시장이지 않았나 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큰 이슈는 없었어요. 장 초반부터 하락한 상태에서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파워 리스크도 생겼고 뭐 상속세 리스크도 생겼고 다만 오늘 뭐 HME 그룹주들이 선방을 해주면서 좀 시장에서 흐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사주고 있어요. 네, 다만 오늘 기관들이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나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생각이 되고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유효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죠.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HLB 그룹주가 버텨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크게 빠졌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오늘 에코프로가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지 않나 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반도체에 관련된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좀 국내 시장을 영향을 줄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이슈가 많았어요 최근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상한가 정도 3개 나왔다는 거. 유리기판 관련 테마주 정말 세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전쟁 관련 테마주들 금 관련 테마, 뭐 방위산업 테마, 물류 테마, 에너지 테마, 방위산업, 뭐 곡물 테마 이렇게 좀 이게 돌아가면서 테마주들이 똑같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점들, 유리기판 관련 테마주들도 연속적인 탄력이 나왔다는 점들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시간에서도 네, HBA 그룹주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 회장님이 진짜 주식 계좌 관리 잘하는 것 같아요. 루머 나오면은 바로 공시 띄워가지고 루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리보세나님이 저는 좀 5년 동안 하도 시달려가지고 이제 안 믿긴 하는데 리보세나님이 좀 잘 진짜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관련 테마주들은 여전히 강한데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뜬금없이 이 전선 관련 테마 갑자기 막 상한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바닥에 있는 거래량 없는 종목들도 상한가를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테마가 이제 소멸할 때가 됐단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야간 선물 지수가 뭐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반등 나오다가 또 제가 방금 트니까 또 음봉전 했는데, 미국 국채금리, 야간 선물, 그 외 보조지표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까지는 어려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지금 이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걸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은 눈물의 손절대회가 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수요일날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진짜 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언급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정말 큰 내용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락장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너무 아쉬웠죠. 흥하해운 1% 먹고 나왔는데 10% 오르고. 그래서 내일 한번 또 잘 잡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비중 잘 지켜주시고 내일 또 장전시장 라이브 방송을 뵙도록 하겠습니다.